안녕하세요. 빅나무 튜브의 큰나무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연금 명심보감 시리즈 2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편에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그런 말씀은 드린 것 같습니다. 또 35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그리고 또 나의 그 사회보장연금의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될까 하는 그 계산 방법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계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35년 그 내 총소득에 그러니까 개월수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개월수로 얘기하면은 35년이라는 세월을 달로 계산하게 되면은 420이 됩니다. 그래서 35년의 그 총 소득에서 420이라고 하는 그 개월수, 그래서 420이라고 하는 숫자로 나누는 것이 내가 은퇴 후에, 그러니까 그 은퇴 후라고 하는 것은 얼리 리타이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후 리타이어, 그러니까 정규 리타이어. 지금 현재 나이로서는 67세입니다. 67세 생일 되는 달, 그것이 사회보장연금의 시작이에요. 언제든지 메디케어가 됐든 이 사회보장연금이 됐든 모든 그 연도에 있어서 그 기준은 본인의 생일 달입니다. 본인의 생일 달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67세, 또 메디케어 같은 거는 65세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꼭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5년의 총소득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즉 뭐 40년 일한 분도 계시고 뭐 50년 일한 분도 계실 거 아니야, 이 오노민 같은 경우에. 그럼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제가 여기 온지 이제 50년이 거의 돼가니까 뭐 적어도 35년 이상은 더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계산하는 연도의 기준은 35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35년을 어떻게 정하느냐? 35년을 정하는 것은 꼭 무슨 어떤 기준이 어느 해부터 어느 해까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 년, 예를 들어 40년을 어떤 분이 일을 하셨다면은 그 중에 수입이 제일 좋은 그 연도, 그러니까 수입이 높은 연도 순으로 35년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해는 내가 수입을 조금 더 많이 벌었을 때도 있겠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해는 좀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사업을 했든 일을 했든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그 중에 높은 수익을 올렸던 해를 35년을 기준해서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5년 중에 뭐 아주 적게 본 해도 있을 거고 많은 해도 있을 것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뭐 계산을 하지? 그거 본인이 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 그거는 우리 연방정부 사회보장국에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맥시멈으로 여러분들의 소득, 연금 계산이 35년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아마 설명이 조금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전편에서는. 그래서 35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중요하다는 것, 35라고 하는 숫자를 제가 항상 기억하시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여기 와서 30년만 일을 했어요. 내가 미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총 벌은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100만 불이 나왔다 하면은, 근데 내가 일한 횟수와 세금을 낸 횟수를 보니까 30년밖에 보고가 안 돼 있었다면은 결국은 100만 불을 내가 30년 일했다고 해서 그 30년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0년으로 나와서 나오는 금액은 뭐냐면 내가 1년에 받는 총 사회보장연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연으로 계산을 하면은 그게 얼마나 되는지 이제 숫자 개념에 조금 이렇게 금세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420이라고 하는 숫자를 연방정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35년 곱하기 12 하면은 그게 420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420개월의 그 숫자로 내가 일한 횟수의 총 벌은 액수를, 총 소득을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럼 35년을 일을 해야 뭐 이 연금이 나오는가? 그건 아니에요. 사회보장연금의 기준은 첫째는 나이, 또 은퇴를 할 수 있는 법으로 정해진 나이, 그 나이에 내가 40 크레딧, 텍스 크레딧, 40 텍스 크레딧을 만약에 다 맞추었다면은 자격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40 크레딧이라는 말을 왜 40 크레딧이라는 말이 나오냐면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러죠. 적어도 10년 이상은 일을 해야 연금이 나온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은 왜 10년 이상을 일을 해야만 연금이 나오나? 그러면 뭐 5년, 6년,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좀 늦게 와서 뭐 10년을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10년을 적어도 10년을 일을 해야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연방정부에서 국민에게 주어지는 1년의 총 맥시멈 최고의 크레딧은 4점이에요. 4점. 예, 4점, 4 크레딧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4 크레딧을 40을 만들려면은 그게 10년을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10년을 일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왜? 1년에 정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레딧은 4 크레딧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4 크레딧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파트타임을 하든 뭐 풀타임을 하든 4 크레딧은 받는 데는 아무 힘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1 크레딧, 그러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2024년은 지금 바로 됐기 때문에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에 1 크레딧의 기준이 1640불입니다. 그러니까 1640불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일거리가 있어서 또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내가 그 받는 소득, 내가 받는 그 수익의 월급에 1640불마다 1 크레딧을 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불씩만 벌었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은 12,000불 번 거 아니에요? 그러면 4 크레딧을 받는 거죠. 왜? 이치 1640불마다 1 크레딧이기 때문에. 그러면 1 크레딧에 1640불이니까 그거는 1 크레딧 아니에요. 근데 1년에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맥시멈 최고의 크레딧은 4 크레딧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640 곱하기 4를 하게 되면은 6560불. 그러니까 6560불 이상을 벌었으면은 정부가 주는 4 크레딧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불만 벌어도 4 크레딧은 저희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은퇴하면서 정부가 요구하는 크레딧이 바로 40 크레딧을 적어도 이루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10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완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텍스 크레딧 40 텍스 크레딧 하면 많은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40 포인트 텍스 크레딧이라고 하는 얘기가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맥시멈 크레딧 점수는 4점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4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1 크레딧마다 정해진 액수는 얼마냐면 1640불. 1640불마다 정부가 국민에게 1 크레딧씩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맥시멈으로 주는 크레딧은 4점이기 때문에 10,000불을 번 사람이나 10만 불을 번 사람이나 크레딧 받는 점수는 4점 뿐입니다. 그러니까 4점이 주는 맥시멈 크레딧이기 때문에 크레딧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4점 40 크레딧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기 은퇴를 하시겠다는 분은 62세에 정부가 허락하는 조기 은퇴 연령이기 때문에 62세부터 여러분들이
나는 이러한 이유로 좀 은퇴를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62세부터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full credit이라고 해서 full retire, full retire이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에 67세예요. 67세는 정부가 정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즉 은퇴할 수 있는 정부가 기준한 나이가 67세가 정규 리타이어리 되는 겁니다. 조기 리타이어리 아니라 이거는 정기 리타이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기 리타이어를 하려고 하는 67세에도 내가 뭐 큰 사업을 하고 있거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아직 거기서 뭐 퇴직을 안 했다거나 뭐 어떤 분들은 뭐 군대에 계신다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은 미국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67세에 굳이 은퇴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내가 은퇴연금을 안 받아도 현재 내가 보장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쉬운 말로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꼭 그 은퇴연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실 때는 70세까지 연기하시면 됩니다. 70세까지 연기하시게 되면은 더 많은 은퇴 혜택이, 연금 혜택이 돌아오겠죠. 근데 70세가 넘으시면서는 이제 연기가 안 됩니다. 70세까지가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 은퇴를 미룰 수 있는, 연기할 수 있는 나이가 70세까지입니다. 그러면은 70세부터는 은퇴연금을 수령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말하면서 내가 어떤 고정된, 보장된 수입, 즉 소셜 그 시큐리티, 그 연금이 제일 보장된 거 아닙니까? 연방정부가 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 갖가지 무슨 많은 말들이 돌고 있지만 그거는 현재 여러분들이 법으로 어떻게 뭐 정해지거나 법으로 어떤 공포가 되지 않은 이상 거기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아직까지 내가 리타이어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것이 인생 최대의 여러분들에게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그 방법을 찾아서 성공적인 리타이어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하고 하니까 그냥 어떤 그 뜬소문에 또 전문적인 정보가 되지도 않는 그런 소리에 자꾸 너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 너무나 전문가들의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 무슨 어떤 방법, 무슨 펜션이라든지 뭐 401k라든지 IRA라든지 뭐 하는 많은 용어를 써가면서 이런 파이낸셜 컴퍼니라든가 보험회사에서 많은 상품들을 선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신문을 통해서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첫째, 물론 그 모든 방법은 다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많은 보통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많은 그런 설명을 막 신경을 쓰고 왜 그렇게 많이 전할까요? 첫째 이유는 자기네 사업이에요. 자기네 사업을 계속 유지시키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솔직히 저는 계리사는 아니에요. 저는 파이낸셜 분야에서 보험이라든가 여러분들에게 뭐 연금을 뭐 소개한다든가 생명보험을 소개한다든가 많은 건강보험을 소개한다든가 많은 그런 직업 전선에서 제가 근 3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그런 전문성이 있는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정도 이 기본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국민들이 알아야 할 기본 상식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 나이가 돼서 리타이어한 사람들의 그 경험담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경험담을 갖다 무시하면 안 돼요. 경험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지금 어떤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뭐 얼마를 받든 받으면서 넉넉하게 받은 사람들의 생활, 뭐 넉넉하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활, 그들이 생활하면서 느낀 즐거움이라든가
어떨 때는 고통스러움이라든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이 시간이 돼서 지금 이 순간에 와 보니까 내가 그때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친구는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또 내 고집대로 잘 모르다 보니까 또 내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는 나는 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 이런 직접적인 경험을 겪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얘기, 행복스러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 허가를 받고, 법의 허가를 받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 행하는 모든 사업이라든가 직업은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성격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남의 말만 듣고 내가 어떤 뭐 구입을 한다든지 가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항상 경험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경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은 뭐 그냥 일만 하고 뭐 사업만 해서 나오는 그냥 세금 보고만 그냥 하면은 뭐 사회보장연금이 그 많이 증가되거나 많아집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첫째입니다. 그거는 열심히 35년간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것은 첫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내가 들어오는 어떤 그 소득을 가지고 현명하게 때로는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어려운 걸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지 않는 돈, 없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내 재산 형성에 연관된 것, 그 중에 모든 국민들이, 많은 수의 국민들이 하고 있고 또 인정하는 안정된 몇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뭐 직장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 직장을 구하실 때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직장을 구할 것인가 사업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해봐야 돼요. 아, 나는 사업가의 어떤 그런 어떤 차질을 가지고 있어. 아, 나는 사업을 못할 것 같아. 어떤 직장 생활이 내가 맞는 것 같아. 이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미국 생활을 하면서, 또 미국 생활이 아니라 이건 꼭 미국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죠. 젊어서 가정을 갖게 되거나 어쨌든 인생의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에 자기가 나갈 길은 자기가 자기 적성을 충분히 여러 방법으로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또 사업을 하든 정해졌다면은 그 분야에 여러분이 충실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직장, 또 자기한테 맞는 직장 선택하셔서 취업을 하시고, 그러면 그 직장에서 주는 여러 가지 아마 베네핏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베네핏 그 뭐 대표적인 게 401k라든가 뭐 또 어떤 면에서는 IRA, 그러니까 로스 IRA, 뭐 레귤러 IRA가 있는데 그 정도. 근데 제가 이 로스 IRA라든가 이런 401k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놓은 것도 있지만, 그거는 어떤 보험 분야에서 제가 따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분야는 이 사회보장연금과 직접된 연관은 아니고, 그거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노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축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금, 뭐 쉽게 말해서 들어온 나의 수입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내 사회보장연금과 합쳐진다고 하면은 내가 그만큼 노후 생활에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401k라든가 IRA라든가 이런 것 자체는 사회보장연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내가 노후 계획으로 뭐 401k라든가 IRA라는 것을 잘 이용을 한다면은 내가 은퇴했을 때에 사회보장연금, 그리고 이러한 플랜으로 인해서 나에게 쌓여진 자금,
이것이 합쳐지면은 내 노후 생활이 그만큼 편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요거는 따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은퇴 연령이 됐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러면 62세, 뭐 67세, 70세에만 은퇴를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은퇴 연령의 자격이 조기 은퇴, 또 정규 풀 리타이어먼트, 조기 은퇴 연령은 62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풀이 크레딧이 쌓여 있고 62세가 됐을 때, 또 풀이 크레딧이 쌓여 있고 67세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맥시멈 리타이어 에이지는 70세, 풀이 크레딧이 되어 있고 70세입니다. 그런데 62세부터 내가 리타이어 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제가 리타이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허락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62세 40 크레딧이면은 내가 허가가 되는데, 그러면 63세 해도 되고 64세 해도 됩니까? 됩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62세가 넘으면 본인이 꼭 필요해서 해야 되겠다 하면은 뭐 63세, 64세, 65세 할 수 있어요. 뭐 또 67세가 넘어서 또 68세, 69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정부에서 정규 리타이어 자격은 지금 67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62세 리타이어 한 사람들은 원래가 정규 리타이어이 67세인데 얼리 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그런 연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뭐 62세까지만 일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67세 한 사람들보다는 총소득이 적을 거 아니에요? 예, 총소득이 적기 때문에 그 적은 금액을 가지고 또 35년 420개월로 나누니까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조기 리타이어를 했기 때문에 정부가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받을 그 계산된 그 리타이어 금액에서 또 약 30%가 삭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불이 그 사람이 그 62세 리타이어 할 때 계산된 사회보장 디파트먼트에 계산된 금액이 1000불로 나와 있다면은, 근데 내가 조기 은퇴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30%를 제하고 700불을 준다는 겁니다. 700불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특별한 어떤 사정이 없는 한, 뭐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말 뭐 건강을 잃고 이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땐 해야 되겠죠. 그러나 뭐 아직도 내 장사도 하고 있고 나 사업도 하고 있는데, 소위 조기 은퇴하시는 분들의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이제 그냥 귀동냥으로 드는 소리예요. 사람들 하는 소리.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돈 내가 뭐 속된 말로 그냥 타먹어야지. 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거는 내 최대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어차피 인감이 삭감이 되니까, 삭감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 좋아하실 분 계시겠어요? 그러면 뭐 63세 했을 때는 똑같이 64세. 그러니까 63세 했다 그러면은 또 1년을 넘겼기 때문에 조금 또 20 몇 프로. 그러니까 계산, 그 어떤 계산에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계산 그 비율에 의해서 조금씩 퍼센트지, 삭감하는 퍼센트지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67세가 됐다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67세까지 가서 어차피 67세는 또 법으로 정하는 정규 리타이어이기 때문에 풀타임 리타이어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 계산된 그 금액의 100%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셜 정부에 기록된 내 인컴이 보니까 2,000불이다. 그러면 그냥 2,000불 100%다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그냥 68세에 한다고 하면 맞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것도 또 비율에 맞춰서 조금씩 더 나옵니다. 근데 그 기준이, 그러니까 67세 미만에서 리타이어 하는 그 금액은 어쨌든 몇 년도 몇 년의 그 리타이어, 뭐 63세, 64세, 65세 하는 애에 따라서 인컴이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적어지는 것이고,
67세가 넘으면은 그다음부터 내가 68세, 69세 뭐 이렇게 할 적마다 내가 받는 그 인컴은 또 퍼센트지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리타이어는 62세 자기 생일달이 넘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 근데 62세, 67세, 70세는 정부가 정하는 그 은퇴 어떤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해진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62세 내 생일이 넘으면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리타이어를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67세 정규 나이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내가 올해는 리타이어를 하겠다 하게 되면은 그 계산된 금액의 한두리 퍼센트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나는 좀 더 할게, 아니 나는 조금 더 좀 일을 하거나 뭐 직장에 다니겠어 해서 70세에 가서 난 은퇴하겠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매년 1년마다 정부가 8%씩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8%를 더 애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2년이 만약에 68세 했다 그러면은 내가 67세에 받는 100%에서 또 8%를 더 얹혀 받으니까 108%를 해당되는 금액을 받겠죠. 그 다음에 또 69세에 가면 또 8%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70살까지 세 번에 70살에 리타를 하시는 분들은 8%, 8%, 8%씩 24%가 여러분이 받아야 할 100% 받아야 하는 금액의 24%가 애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탬이 되는 겁니다. 얹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62세, 67세, 70세라고 하는 이러한 혜택 계산을 쉽게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정해진 그 나이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67세 100% 받는다고 하는데 70세까지 가면은 어차피 124%를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자격된 금액에서. 근데 실제로는 조금 더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67세 100%인데 68세가 되면 108% 아니에요. 그러면은 69세 됐을 때는 108% 기준에서 또 8%가 애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상으로는 뭐 3년 하면 24%지만 실제로 올라간 금액에서 또 거기에 맞춰서 8%씩을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24%가 아니라 뭐 우리가 그냥 쉽게 계산한다면 뭐 20, 뭐 적게 미니멈 25, 26, 27%더 인상되겠죠. 예, 그거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정부가 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1년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씩 당신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증가됐다고 하는 그 스테이트먼트가 날라옵니다. 예, 1년마다 여러분들에게 통지를 해줘요. 그러면 이게 올해는 이제 몇 프로 더 올려서 이만큼 너의 월 평균 나가는 연금 액수가 이만큼 된다 하고 스테이트먼트가 날라옵니다. 이게 두 번의 스테이트먼트가 날라와요. 하나는 미리 이제 올라가서 다음,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12월 달경이면은 통보가 옵니다. 다음 해에 당신이 받는 달 월별 이 사회보장연금은 이만큼이 된다고 하는 그런 통지서가 날라오고, 그 다음에 세금철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네가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만큼의 연금을 받았고, 또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풀 리타이어해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65세가 지나신 분들은 메디케어 보험료 A and B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인이 뭐 원하신다면 대부분은 원하세요. 그냥 그 연금에서 그 매달 정부에 지불하는 메디케어 A, B에 대한 보험료를 삭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여러분 구자에 다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금 사회 보장연금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나 답답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슨 어떤 전문적인 용어가 필요 없습니다.
전문적인 숫자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내 리타이어 노후 대책에 대한 어떤 수익을 더 창출하는지, 그것은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에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내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거 꼭 알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내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는 것이에요. 알고 계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30년 가까이 파이낸셜 계통에 일하고, 또 제가 리타이어를 하면서 여태까지 또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면서 내 가슴 속에 있었던, 이거는 좀 부족했네, 이것은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으네, 맞아, 저 사람이 저 한 방법이 맞았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하는 노하우가 그동안 제 모든 이 머릿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아직 사회보장연금을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 또 아직 모든 생활에 힘이 드시는 분들이 전부 저는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고, 또 사회보장연금을 받아서 그 연금 가지고도 두 네 분 또는 당사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겪은 실수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시고, 전문가들의 어려운 용어를 쓴다는 건 여러분들 10번을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이 전해드리는, 아주 쉬운 말로 전해드리는 이러한 이 방송,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게 듣다 보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아이디어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동량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 그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적어도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전문적인 경험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잘 좀 경청하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소개해 주십시오. 이 방송을 들으면 적어도 기본적인 지식은 안다는 것.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기본적인 지식만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그러면 그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소셜 시큐리티 명심보감 시리즈 2를 마치면서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땡큐.